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DYBS 달가락 마을 방송 시즌 5. 네. 2부 진행을 맡은 이진우. 안녕하세요. 2부 진행을 맡은 김소입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매달 이제 정치인들 많이 모시고 시사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예, 참 있는데 조금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네네. 네. 맞습니다. 무슨 부담? 혹시 이제 갑자기 누가 해코지 당할까 봐? 찾아올고 그럴까봐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해코지 무섭지. 요새는 뭐 나라 자체가 좀 그러니까요. 무서워. 예. 상식 그러니까. 밖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이게 어쨌건 오늘 방송은 예고드린 대로 음파 테라스하우스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사실 이 이슈도 지금 최근 이슈는 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이걸 준비할 때가 약간 이게 요새는 하루가 멀다고 이슈들이 터져 나오는 세상이라 예. 이게 또 조금 지난 이슈긴 한데 그래도 어쨌건 저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군산시의회 서동환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산시의회 서동환 의원입니다. 소개. 소개. 네, 네. 예. 뭐 소개는 군산시의회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 5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임위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5선. 야. 지난번에 고인물이라고. 예, 제가 좀 근데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시는 의원님이세요. 진짜로 엄청나게. 예. 군산에 몇 안 되는 예. 네, 지지율이 상승하는 의원님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예전에도 한번 모시지 않았었나요? 우리 네, 저희가 이제 새만금 관할권 새만금 문제로 관할권 때문에. 인해서, 예, 그때도 엄청 많은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막 주로 이제 땅이나 뭐 이런 거에 뜨면 모시게 되네요. 그 희한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때 새마을 관할권 문제 네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가지고 저희가 어쨌든 아시는 것처럼 뭐 김제하고 부안하고 우리 군산이 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예. 그 관련돼서 그때 나와서 네. 그때 어쨌든 군산시 의회 입장 그리고 좀 시민들의 입장에서 좀 그렇게 그때 토론이 아니라 그때 발언을 좀 여기서 했었습니다. 예. 그때도 사실 명쾌하게 내용을 좀 전달을 잘 해주셔서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드리는데 이 테라스하우스 이거의 전반적인 개요를 일단 왜냐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예. 개요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테라스하우스가 혹시 뭔지는 아세요? 이름은 아파트는 아니죠. 그렇죠. 아파트는 아니죠. 아파트는 아니죠. 예. 이제 테라스하우스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는 보통 이제 뭐 성냥갑처럼 갖춰져 사는 건데 테라스하우스는 이제 법상으로 나와 있는 게 위에 집이 내 집의 지붕을 정원으로 쓸 수가 있어요. 테라스처럼.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각 세대를 그 지면을 통해서 각 세대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존의 아파트들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위에 집이 뭐 정원을 쓴 건 없고 그냥 위에 집이 그냥 상납값처럼 쌓여져 있는 거고. 위에 집은 그냥 네네. 위에 집이지. 그리고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통해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테라스 하우스는 좀 그거하고 차별화되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집에서 내 집의 지붕을 테라스로 쓰고 되어 있고. 잠깐만요. 그러면 네. 저기 시청자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테라스하우스란 명칭 자체가 이게 일반 명사가 아니고 근데 그 아파트 그러니까 뭐 공동주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 예, 공동주택의 고유 명사이기도 한 건가요? 보통 이것을 그러니까요.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네네네. 그냥 보통 일명 그냥 펼 때 테라스 하우스, 테라스가 있는 집. 근데 네네. 그 집의 규정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 집이 우리 내 집의 지붕을 그렇죠. 테라스 좀 쓸 수 있고 네, 네. 그리고 지면에서 집을 바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제가 한번 도면을 갖고 봤는데 이게 이제 네. 보통 이제 공사 현장 사진이에요. 그 위에 게 이제 보시면은 보통 아파트고요. 아니요. 이제 짓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 파주에 있는 테라스 네네네네. 하우스고 공사 밑에는 이제 공사를 그렇게 한다. 그럼 보면 어떻게 되면 저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죠. 계단식. 우리 쉽게 말해서 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단.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아파트를 짓는 그 평지에다 지을 수 없고요. 경사로가 있는 그러니까 경사면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데에서 이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데 친환경적으로 이제 짓는다 해서 이제 보통 이것을 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럼 근데 이게 지금 아파트처럼 이렇게 건물이 높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그렇죠.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네. 땅은 아까 말씀처럼 주로 임야에다 짓잖아요. 경사로. 그럼 경사로다 짓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걸 지을 때 건폐율, 뭐 용적률을 따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건폐율이 대부분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00평이 땅이 있으면은 200평밖에 건물을 못 짓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전체 땅에 20%만 지을게 해준다. 뭐 이런 그렇죠. 이런 거네요.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사업성이 잘 안 나서 좀 일반 아파트로는 차별성이 있잖아요. 근데 네. 좀 가격이 좀 비싸요. 아, 네. 그래서 왜냐면 적은 이거는- 세대가 사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20%밖에 못 짓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수익타산에 맞으려면은 가격이 당연히 비싸야 되겠죠. 그렇겠죠. 다른 아파트들은 네네네. 막 용적률도 막 그렇죠. 100%씩 올려주고 하니까 그렇죠. 되지만 여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요만한 땅에 네. 예를 들어서 막 20세대를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아파트에 비해서 네. 여기는 몇 세대가 많이 안 들어오니까 그렇죠. 가격은 더 당연히 올라가는 그렇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도 제한도 있고 그렇죠. 높이 제한도 이제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용적률 같은 경우도 사실 용적률이 100%인데 100%면은 1000평이면은 쉽게 200평, 200평에서 또 5층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아, 근데 네. 여기는 또 그 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산림 지역이기 때문에 그 100%를 또 다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또 제한이 더 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일반 아파트로 지어서는 사업성이 이제 전혀 안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별에 대한 아파트를 지어서 좀 더 고급화 시켜서 네. 고가에 파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좀 궁금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위치가 지금 음파라고 돼 있는데 예. 정확하게 음파 어디쯤입니까? 그 음파 우리 제가 듣기로는 시민들은 그 리치 플라자 뭐 예, 맞은편이라고 맞은편, 들었는데. 네. 대각선 이 쪽으로. 사진이 대각선으로. 좀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네. 예. 이게 지금 음파 사진이에요. 예. 보시면 음파인지는 좀 아시겠죠? 음파 네네. 사진인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쪽이 지금 빨간 그 점선으로 된 원안이 있습니다. 예. 여기인데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음파에 보면 리치 플라자 호텔 있잖아요. 예. 예. 바로 대각선으로 건너편입니다. 네, 바로 대각선으로 건너편이고요. 더 자세한 사진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제 아래를 한번 비춰주시죠. 아래. 아래가 비춰지나? 예. 제 아래 사진을 보면 좀 정확히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예. 여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리치 플라자고. 네, 리치 플라자. 예. 리치 네. 플라자. 네. 그 리치 플라자 바로 앞이고 그리고 지금 이쪽 그 보이는 데가 그 나온 삼동의 신일 아파트입니다. 예, 예. 그리고 보시면 그 빨간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네. 이 빨간 선이 지금 거기를 잘라서 저 아파트를 짓겠다는 건데 지금 이 전체가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는 산인데 이제 반절 정도를 잘라서 이제 그 테라스 하우스를 짓겠다는 겁니다. 예, 위치는 말씀드린 것처럼 리치 플라자 앞에 그 야산입니다. 아니 그 면적이 상당히 큰데요. 예. 그 리치 플라자만 해도 굉장히 면적이 넓은데 지금 비교를 네. 해보니까 훨씬 더 넓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넓은데. 그리고 거기가 목련이 되게 예쁜 곳인데, 목련. 네, 항상 저 봄마다 볼 때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몇 세대를 짓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제 자꾸 뭐 힘이 두를 때마다 조금씩 변경이 있었는데요. 예. 제가 알고 있는 현재는 177세대. 177세대. 짓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사실은 뭐 그 세대수로만 따지면 뭐 크진 않네요. 크진 않죠. 예. 근데 이게 정상적인 아까 보여드렸던 예. 테라스 하우스 형태로는 사실 177세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계단식으로 가기 때문에 네네.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우리 시가 사업자한테 좀 유리하게 좀 허가를 내준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그게 부분입니까? 뭐냐면은 예. 순수하게 100% 테라스 하우스만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라 예. 테라스 하우스하고 연립하고 병영을 시켜서 지금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게 무슨 약간 의미인가요? 짬뽕 시킨.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 사실 이렇게 같은 필지 안에 연립하고 이렇게 칠 수 있는 그것을 국토부가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불가하다고 했는데 우리 시는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요것도 한번 보시면은- 잠깐 짚고 자. 갈게요. 연립이라는 거는 테라스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되는 예, 거죠? 여기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예. 건데요. 네네. 지금 여기 녹색으로 된 데가 테라스 하우스입니다. 아. 그렇죠? 녹색으로 된 네네네네. 데가 이게 이제 계단형.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 근데 그 위에는 지금 우리가 흔히 아파트처럼 일자로 되어 있죠.
네네네. 아, 이게 그러면 열립. 뒤에 그 뒤에는 아파트고 아파트가 앞에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희한하네요, 그거.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이제 그 법적인 자문을 받았어도 이게 이제 불가하다라고 있는데 그러게 우리 시에서는 이상하게 근데 지금 이게 사업자- 허가가 났다는 상태예요, 지금? 예? 허가가 지금 건축허가는 아직 심의 중에 있고요. 예. 도시계획심의위에서는 승인이 됐죠. 오.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저희가 내 땅에다 내가 건물 짓는데 뭐라고 해? 그럼 사실 할 말은 없어요. 그렇죠. 할 말 없어요. 예.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 녹지이기 때문에 건폐율 20%예요. 그러니까 20%니까 사업자한테 20%만 건축하라고 하면은 되거든요, 시에서는. 근데 군산시에서는 여기를 약 10%, 이게 9% 정도를 완화를 시켜줘요. 그러면 총 자, 몇 프로? 그러니까 20%면 아까 1000평이면은 200평만 지을 수 있는 땅을 예. 네. 9%를 완화시켜줬기 때문에 290평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그게 사업자한테 이익이 고스란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또 건폐율은 용적률 완화하고는 또 달라요. 용적률은 땅은 그대로 있고 위로만 몇 층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로 몇 층 더 올라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몇 층 더 앉아도 예를 들어서 20층인데 뭐 한 23층을 해줬다. 그러면 그 부분만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닥 면적, 건폐율에 있어서는 20%만 채야 되는데 20%는 타산이 안 맞아. 그래서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연 녹지들이 보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를 시에서 9%를 완화시켜줘서 29%를 지으라고 하니까 사업자가 사업성이 있으니까 사업을 하는 거죠. 근데 군산시도 그렇고 전라북도 제가 그때 이걸 오온 발언도 하고 시정 질문도 하고 했을 때 자료 조사했을 때 군산시는 이렇게 완화시켜서 건축 허가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역시 이렇게 완화시켜줘서 건축 허가가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이런 사례는 처음입니다, 지금 처음. 최초인 거예요? 처음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자가 토지는 다 매입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입을 했고 일부 매입 안 된 것도 어쨌든 뭐 이제 사업서 그 사업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그 매입을 하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게. 근데 어차피 지금 군산시 선출직 공무원이시긴 하지만 이게 시에서 벌어진 일을 또 이렇게 앞장서서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여기든 또 뭐 부담감 같은 것도 많으실 텐데. 부담 많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실 군산시는 좁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사실 한 달에 건너면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이해관계들이. 그렇죠. 이해관계들 다 네.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이제 그것을 왜 허가를 내줬냐, 건축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을 때 그 사업과 관련된 분들, 토지주들이라든지 건축주 이런 분들은 이제 당연히 문제제기를 하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 그 자연 경관은 이거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공재잖아요. 네네. 공공재로 공공재이기 볼 수 때문에. 있죠. 특히 그렇죠. 이제 녹지는. 그렇기 때문에 네. 공공재이기 때문에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20%만 건축을 져라, 여기는 40%만 져라, 60%만 져라고 법우 땅의 용도에 따라서 법이 그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것도 나름의 사회적 규제고요. 그렇죠. 네. 당연하죠. 안 그러면은 자기 땅 자기 마음대로 지라면 완전히 그렇죠. 난개발되고 난리가 그렇죠.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법적으로 그래서 그 땅 가격도 그런 그 지목 형질에 따라서 그 땅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네. 상업부지 나시는 것처럼 뭐 굉장히 비싸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대지 일반 주택이 좀 그렇죠. 싸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자연 녹지는 더 싸고, 건축 행위를 많이 못 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그런 뭐 불만의 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시의원으로서 이게 저 시의원뿐만 아니에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도 어떤 것들을 사업을 할 때 이게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들은 시에서 이제 법적인 것들을 좀 정확하게 잣대를 대서 이제 허가를 안 내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이걸 심사하는 심의 기관이 따로, 그러니까 네, 그렇죠. 심의위원들이 따로 있죠. 심의위원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 심의위원들이 다 이걸 찬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찬성은 아니고요. 예. 처음에 여러 차례 3번 정도 보완 요청을 했죠.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좀 애매한 것이 있는데 예. 뭐냐면은 자연 녹지 같은 경우는 건폐율 20%인데 완화 기준이 아까 9% 해줬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30%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10%를 더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예. 근데 완화시킬 수도 있는데 그 완화를 시켜주면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20%만 채워야 되는데 30%가 완화가 되면은
사업자가 이득을 싹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부 체납을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자,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20%가 기준인데 예. 최대 맥시멈으로 해주면 30%까지 된다. 그렇죠. 근데 그 대신 기부 체납을 해라. 그렇죠. 시에 그렇죠. 그런 의미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군산의 예를 제가 한번 들면은 혹시 그 미룡동에 금강 베네스타 아파트 아세요? 알죠. 네네. 군산대인데. 그렇죠. 예. 금강 베네스타 앞에 보면은 그 금강 베네스타 바로 앞에 보면은 동산이 하나 있어요. 산 야산이. 네네. 아세요? 예. 이거 거기 여기 그 근처 살지 않았나? 그 근처에 사무실이 있었죠. 사무실이 스튜디오가. 야산이 지금. 거기 있죠. 그 야산이 원래 금강 베네스타 거예요. 근데 금강 베네스타에서 거기를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산을 기부 체납했어요. 그리고 지금 시땅이 된 거죠. 그래서 시당이 된 거죠. 어허.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면서 거기 있던 자연 경관이 훼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 완화시키는 것도 있고 뭐 예, 지금 예. 이런 것들 하니까 그걸 완화시키는 조건으로 예. 그러면 사업자만 이익 가져가니까 안 되니까 시에서는 기부채 시민들을 위한 것들을 기부채납해라. 그러니까 그 야산을 기부채납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 야산이 지금 소유권이 원래 금강베네스타였는데 그게 넘어왔죠. 시로. 그래서 거기를 우리 시가 정자도 만들고 운동기구도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고 우리가 관리하는 거죠. 그러고. 이게 기부채납인 거예요. 근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산을 갖다가 내놓으라 그러면은 뭔 날강도 같은 소리 하냐 그러겠지만은 예. 법적으로 그 문제가 없으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걸 시에서 그걸 기부채납을 하겠으면 난리 나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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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전에 말씀드린 테라스하우스도 마찬가지예요. 20%만 지를 때는 시에서는 뭐라고 관여를 안 해요. 네. 그냥 교통 어떻게 진입할 거냐, 그 뭐야 스크라인 어떻게 할 거냐, 뭐 예. 이런 것들 네네. 이런 것들만 하고 제재를 안 해요. 그런데 20%만 칠 수 있는 땅을 갖다가 29% 해줘서 9% 완화시켰기 때문에 예. 여기에 이익이 고스란히 사업자한테 가니까 그 사업자한테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기부 체납을 해서 시민들한테 네. 돌려줘라라고 하는 게 법조항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 법조항을 적용을 안 해요. 지금 여기에 여기. 이 건에 예. 그럼 왜 왜 적용을 그렇죠? 하냐면은 예. 여기는 그 완화시키는 적용이 또 막 복잡한 법이 있어요. 거기에 뭐 지침들이 있어서 있는데 그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아니 적용 대상이고 아니고 할 게 있나요? 이 상황에서? 그건 완전 그래서 저희가 자문을 특혜- 받아보면은 예, 예. 국토부랑 자문을 받아보면은 이 토지는 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 예. 여기가 허가 나간 것이 좀 두 가지 정도가 그 불가하다.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첫째는 테라스 하우스는 지면에서 각 세대를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보여준 것처럼 뒤에 연립이 있잖아요. 예. 이 연립은 테라스가 있으니까 이건 테라스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걸로 건축 심의 승인을 내주면 안 된다. 이거 하나고 예. 두 번째는 여기가 자연녹지 지역인데 여기를 그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근거가.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근거 자체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근거를 찾다 보니까 예. 그 지침에 보면은 예. 해줄 수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잠깐 또 네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열심히는 하셔요. 이 준비성은 최고입니다. 정말. 예. 좀 마이크 드시고. 네. 자, 이게 한번 보시면은요. 자, 예. 건폐율 적용이라고 되어 있죠. 건폐율 적용. 네. 예, 그렇죠. 자, 여기 건폐율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은 적용이 완화라고 해가지고 건폐율 완화를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라고 나와 있어요. 예, 예. 근데 제가 시정 질문을 했을 때, 자, 이 지침, 이 법률을 따라서 완화를 해주면은 기부 체납도 이 법률의 근거에 보면은 그 산출 방식이 있어요. 기부 체납에 대한 산출 그렇죠. 방식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여기가 현재 3만 약 제곱미터가 되기 때문에 네. 약 그 근거로 했을 때 대략 한 10,000제곱미터 정도를 기부 체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남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거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예 기부 체납 하라는 조항 자체가 좀 빠져 있다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군산시에서는 이 지금 여기 법률, 예. 이 법률을 갖다가 지금 가지고서나 지금 이거를 그 승인을 해줬잖아요. 예. 근데 이 엄밀히 따지면은 이 지금 개발을 하는 이 토지가 이 법률에 적용이 안 되는 토지예요. 아하. 근데 시에서는 이것을 해주려고 보니 적용이 안 되니까 심의위원들도
기준을 줘라. 몇 프로를 해줘야 되는지 기준을 줘라. 그 기준이 없으니까. 근데 이미 안 돼. 아까 말한 법적으로는 20%밖에 못 지켜야 돼 있는데 처음에 사업자가 뭐 40몇 프로를 갖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게 어디가 있냐. 그럼 이게 난리 난다. 심지어는 제가 그때 당시는 심의위원이었는데 예. 한 심의위원은 뭐라면 이거 승인 내주면은 우리 다 전부 다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야 된다. 그런 말은까지 했었어요. 그게 굉장히 심각한 거 있죠. 그러고 나서 그때는 그 승인을 안 내주고 보완 요청을 하고 보완 요청. 그래서 네 번째 보완 요청을 했을 때 30% 이하로 내려와서 그래서 29%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허. 그런데 어허.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기준이 없는데 군산시에서 그 심의위원들이 기준을 세워줘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여기에 대한 걸 가지고 자 이 법에 보니까 자연녹지 지역에는 20%밖에 건축할 수 없지만은 최고 10 그러니까 30%까지 완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완화를 시켜줘도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심의원들이 그러면 그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했겠죠. 예. 그런데 이 법적인 근거를 따라가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부 체납하는 산출 방식 이게 이제 그 기부 체납했을 때 쟁점 사항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수학 공식처럼 전체 대지 면적 아, 수학은 들이대지 마십시오. 뭐 네. 공적 해서 가지고 네. 지금 여기 밑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네. 이걸 적용을 해야 돼요. 예. 이걸 적용을 하게 되면은 현재는 여기가 33,482제곱미터인데 예. 이것을 커. 네, 그렇죠. 이것을 그래서 제대로 기부채나 했을 때 하는 공식을 따져서 하게 되면 예. 만 제곱미터 정도를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렇죠.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 체납을 완화를 해주고 기부 체납을 하는 거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화를 시켜주면 당연히 그게 이익이 사업자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공공재 시민들이 같이 써야 될 그것들을 완화를 시켜줌으로써 사업자한테 이익만 주면은 이게 불공평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득 취한 만큼을 기부 체납을 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이게 법률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군산시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은 조금 전에 제가 보였던 것처럼 여기를 갖다 그러면 완화를 9% 시켜줬는데 그 9% 완화시켜주는 법률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법률에 좀 안 맞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건축법 시행령과 국도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46조를 들어서 완화를 시켜줬어요. 자, 완화를 시켜줬으면은 그 완화시켜준 법률에 보면은 완화시켜줬을 때에는 이러이러이러한 산술 또 방식으로 조건들이 기부 있겠죠. 체납을 해야 예. 된다라고 되어 네네네. 있는데 우리 시는 그건 쏙 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궁금한 지점이 생깁니다. 그럼 왜? 군산시는 왜?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시민단체에서 그것을 지금 시민들 서명을 받아서 지금 공익감사 청구를 했잖아요. 예. 했는데 그때도 서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 요즘에 공익감사 청구가 옛날같처럼 그냥 이름하고 그냥 주소 대충 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거기다 상세하게 개인 신상을 적어야 돼요. 네, 요즘에 네. 개인 정보들 네. 노출 안 하려고 그거 하잖아요. 가짜로 썼다가는 그거 다 그렇죠. 무효돼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도 시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호응이 좋았는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군산이 집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작년 연말 그래서 네네. 올해 1월 달에 보고원 자료 보면은 전라북도의 그 60% 미분양 아파트 중에 60몇 프로가 우리 군산시에 있다고 하잖아요. 아니 이거 진짜 네. 심각한 네. 문제 아닙니까?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니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군산시에 주택이 없어. 예를 들어서 수도권처럼 주택이 예. 없어. 그래갖고 그냥 땅만 있으면은 아니면 공공용지나 공공 건축물들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어떻게든 청년주택이 됐든 뭐가 됐든 지어서 청년들한테 네네. 좀 싸게 예.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지방에 있는 데는 집이 부족하지 않거든요. 지금 군산시 같은 넘치죠. 경우도 넘쳐나지. 예, 넘쳐나죠. 넘쳐나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예. 지금 작년 연말 기준에서 올해 1월 말에 그 보고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공동주택의 약 60몇 프로가 군산에 있다. 그게 네. 10여 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요, 제가 지금 이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제가 검색을 했거든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2023년가 올해입니다. 지금 미분양 세대가 2,600세대입니다. 2,600. 근데 그게 올해예요. 자, 내년에는 2,364세대가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와. 그리고 내후년 26년도
그러니까 2026년도에는 2228세대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따져도 한 10,000세대가 되는 거야. 3년 내에. 자, 그런데 요것도 하나 짚고 갈게요. 지금 군산시 인구가 저 사람들 만나면 외부 사람들 만나면 군산시 인구 물어보잖아요. 그럼 제가 그냥 27만이에요. 이렇게 넘어가. 그냥 넘어가 27만이에요. 근데 저 진짜 지금까지도 26만은 넘는 줄 알았어. 26만 넘어 무너졌습니다 이제. 26만 넘는 줄 알았어. 네. 근데 제가 좀 전에 검색해 보니까 지금 군산시 인구가 25만 8,800명입니다. 26만 대가 깨진 거야. 그렇죠, 깨졌죠. 그러니까 이걸 저 대충 봐도 연 2,000에서 3,000명이 줄어요. 군산시 인구가. 그런데 2,000에서 3,000 세대가 아파트가 미분양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러니까 이거? 근데 왜 거기에다가 제가 또 조사한 걸 보면은 네. 인구수는 줄어가는데 세대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명 중에 그러니까 2명이 한 집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지금 너무 넘쳐나는 그렇지. 거.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아파 왜 상태예요, 진짜. 지금 이게 왜 이러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자료를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예. 저희가 그래서 도시계획이 중요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계획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어컨 뭐죠 선풍기 같은 거 판매할 때 예. 그 가전제품 회사에서 네. 올 여름에는 장마도 없고 무지 더울 것 같다. 그러면 에어컨을 선풍기를 많이 만들죠. 많이 미리 만들어 놓죠. 예. 근데 올해는 태풍도 많고 장마가 길어서 날씨가 안 좋아요. 그러면 안 만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요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군산시 각 지자체들도 앞으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인구 몇만으로 잡아서 할 거냐 이게 근데 잘 아시겠지만 민선 4기, 5기, 6기 문동시장 시절에 50만 국제관광도시 지금도 우리가 그때 생각납니다. 당시 26만, 27만 정도밖에 안 됐어요. 50만 그럼 50만 국제관광도시. 도시를 만들려면은 지금 있는 것보다 인프라가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단순히 계산하면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롯데마트 있는데 수성동 예. 거기도 택지 개발했죠. 네. 그 뒤에 미장동 택지 개발했죠. 조촌동. 그리고 조촌동 지금 예. 디오션 거기 택지 개발했죠. 예. 내흥동 네. 택지 역 개발했잖아요. 앞에.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은 50만 도시로 가야 되는데 지금 있는 이 도시 전에 수성동이랑 개발되기 전 수성동 미장동이 다 논했을 때는 예. 그리고 디오션에는 그 페이퍼코리아 있고 네. 저 내흥동에는 진짜 뭐 논만 있고 했을 때는 26만 7만 도시인데 이 50만을 가려면은 기반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논을 메꿔서 아파트를 짓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아파트 업자들이야 뭐 그렇죠. 쉽게 나 그런데 들어가니까 이제 그렇게 사고를 했는데 했지. 인구가 계획대로 늘어나면은 뭐 진짜 우리 군산시가 굉장히 뭐 선진적인 도시 아주 그 풍요로운 도시가 됐겠죠. 예. 근데 군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그러면 나라가 나라 인구가 주는데 뭐. 출산을 않기 때문에 예. 결혼도 않고 출산도 않기 때문에 인구가 떨어져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군산시 이게 지금 전라북도에서 놓은 그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아이고 자료 준비를 열심히 하셨는데 이게 좀 2020년도에 예. 전라북도에서 조사한 군산시 인구는 예. 2020년도 인구 조사한 예. 것은 26만 9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7만 잡고. 그렇죠. 예. 21년도에가 26만 7천, 22년도가 26만 5천, 23년도가 26만 3천이에요. 근데 실제 인구는 전라북도에 잡은 것보다 한 2, 3천 명 정도 줄어요. 예. 그래서 23년도가 전라북도가 26만 3천이었는데 실제 군산시 인구는 25만 9천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3천 명 정도가 더 줄었잖아요. 근데 군산시가 인구를 얼마로 잡았냐? 23년도 인구를 얼마로 잡았냐면 27만 9천, 28만으로 잡아놨어요. 근데 이 괴리감이 있죠. 그나마 엄청나지. 전라북도는 엄청나지. 전라북도도 잡았는데 전라북도는 한 2, 3천 명 정도 차이를 잡아놨는데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략 2만 명 정도가 차이가 나게 잡아놨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깡으로 그렇게 잡은 겁니까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산출 근거가 뭔 깡이에요, 도대체? 방식인데 그리고 결국은 이런 정말. 아주 기초가 되는 기본 조사도 이렇게 틀리게 해놓고 아까 제가 전자제품 회사 얘기 들었잖아요. 전혀 올 여름에는 날씨도 그렇게 안 덥고 태풍이 많이 오고 장마가 질 거라고 했는데 막 에어컨 선풍기를 몽땅 만드는 거예요. 군산시가 지금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인구가 늘어날 거리가 없어. 이게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군산시가 그러면은 인구를 낮게 잡아야 되는데 낮게 잡고 막 부풀려 잡는 거예요. 부풀려 잡아야 그만큼 또 투자하고 인프라를 만들으니까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월명동이 원도심 됐지만 옛날에 월명동에 화려한 날이 있었잖아요. 아,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나운동 1동, 2동이 좁아서 3동까지 분할이 되면서 네. 또 나운동 시대가 또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나운 1, 2, 3동 가보시면 알겠지만 빈상가들 엄청 많죠. 많아요. 엄청 진짜 심각할 네. 정도. 그래서 그게 수성동으로 갔죠. 그게 불과 몇 년 안 돼요. 10년 전? 근데 지금 수성동도 공동화 현상이 그렇죠. 시작되잖아요. 진짜. 수성동이 네. 공동화 세대하고 지금 디오션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 아, 디오션.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면은 계획대로 인구가 늘어나면은 도시가 전반적으로 커져서 균형 있게 발전을 하는데 지금의 지방에 있는 소도시, 군산은 풍선 효과예요. 풍선 효과. 저기 인구가 빠져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여기 인구가 빠져가지고 여기로 가고 유목민이야, 유목민. 그 안에서만 도는 거죠. 막 돌아다녀 그냥. 그렇죠, 그 안에서만. 그러면서 전체적인 인구는 계속 줄고. 굉장히 심각해요. 이게 작년에 제가 그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작년에 군산시에 인구 출생한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1000명 되나요? 1000명이 안 돼요. 1000명 안 되죠. 980명 정도 됩니다. 아, 이거 진짜 심각한 이건 겁니다. 어느 정도 진짜 심각하냐면요. 심각한 진짜 심각한 거예요. 지금 6세, 7세 된 아이들 얘네들이 1,800명 있어요. 불과 출생률이요. 6, 7년 만에 반토막 났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뭐 초등학교 들어갈 때 되면 1000명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1000명이 안 이제 돼요. 계속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야, 왜 이거 진짜 더 아이들 출산을 학교 예, 2개 있으면 돼. 맞아요. 학교 2개, 3개. 이게 지금 제 막내가 딱 그런 그 상황. 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더 두려운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심각한 진짜 상황이야. 두려운 상황이에요, 진짜로. 야,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맨 밑에 보시면은 전라북도는 군산시 인구 그 조사를 하는데 오차율이 1%밖에 안 돼요. 그 나름 오피스를 잘 맞췄나 보네. 근데 우리 군산시는 6%, 4%, 6%, 7%. 그러니까 이게 허황된 꿈이. 왜 야, 이렇게 이거- 조사를 하는지 뭐 정확한 이유는 잘 야, 모르겠지만은 이거 정말- 결과적으로는 인구가 있어야 그만큼 투자도 하고 개발을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렇게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산시 예산은 한정적인 거잖아요. 그럼 예산은 이 한정적 예산을 우리가 어디다 쓸 거냐? 그래서 개발 사업에 쓸 거냐? 시민들의 복지 사업에 쓸 거냐? 아니면 뭐 어떤 그 아이들 교육 사업에 쓸 거냐? 이게 다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은 한정적인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그 인구 추계를 잘못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인구가 이만큼 늘어날 거니까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정작 그것은 풍선 효과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 이사 와서 가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써야 될 돈들이 결국 시민들의 필요에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소수 개발업자들의 이익에 맞춰져서 지금 이것들이 있어서 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아니 저는 이게 지금 부동산 가치의 하락도 좀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어쨌건 부동산을 기반으로 많은 지금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뭐 그건 둘째치고라도 저는 이렇게 미부장 사태들이 많이 나면 정말 도시 브랜드에 큰 타격이 오리라고 봅니다. 이제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고요.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영화 같은데 보면은 미국 같은데 이렇게 막 영화 보면은 아파트촌인데 막 설렁가들 있잖아요. 네네네. 범죄행위하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점차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진짜 지금 원도심은 그래도 관광객들이라도 오니까 그리고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지가 없잖아요. 관광객도 근데 월명동은. 많이 줄었어요. 그래, 월명동은 네. 그래도 아파트는 없잖아요. 아파트 없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나운동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이제 아파트들이 오래되면서 재개발도 안 돼요. 왜 인구가 재개발도 수요가 있어야 그만큼 그렇죠. 또 그렇죠. 수익이 나는 거니까 재개발을 하는 건데 그렇죠. 지금 그 주공 그 3차인가요? 그 시민문화관 앞에 예. 네네. 거기를 끝으로 아마 이제 그 재개발은 당분간 거의 안 하는 마무리 걸로? 되지 않겠는가. 이제 나운동 쪽 한 곳도 있긴 있는데 예.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기존 아파트는 더 노후되겠죠. 그리고 옛날에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없고 시설도 안 좋겠죠. 5층짜리 아파트들. 네. 그러면 거기 이제 들어간 사람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이제 폐허로 뭔가- 남겠죠, 그렇죠. 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만 봤던 이제 막 좀 이제 안 좋은 그림들만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려지는 거죠, 이제. 영어 촬영지로 써야 되나 그러면? 아니 무슨 방법? 아니 대책을 연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책을? 예. 아니 그러면 의원님이 어쩌면 의원이시잖아요. 예. 그럼 대책 마련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의원의 권한이 많은 것 같지만은 또 의원들은 사실 제안만 하지 일은 집행부에서 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대체 의원들은 뭐 됐냐고 시민들이 많이 욕을 해요. 근데 아, 욕 먹을 말 합니다. 뭐 잘못했으면 뭐 잘못했으면 비판도 받아야죠. 예. 근데 제가
이제 동료원들과 같이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지만은 예. 사실 많은 의견들을 대안 제시를 집행부한테 합니다. 진짜 많은 제시를 해요. 특히 관광 쪽. 왜냐하면 기업은 공단에 저희가 이미 산단공이라든지 그 새만금에 예. 그 산업부지가 조성돼 있잖아요. 예. 거기는 어차피 우리가 조성한 것도 아니고 예. 산단공하고 그 뭐예요 그 농어촌공사 예. 그래서 그런 걸 개발했기 때문에 놔두면은 시기적인 문제인 거지. 우리 군산 신항이 생기고 그러면은 이제 중국 시장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거기는 언제든지 기회 둘 거라 봐요. 시기적인 문제인 거지. 그렇지만은 관광은 지역마다 선도적으로 준비해 가서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안 해놓으면은 이건 완전 뒤처져요. 그렇죠. 그렇죠. 관광 사업은. 그래서 제가 지금 혹시 우리 또 섬 얘기하시려는 거예요? 섬도 마찬가지고 섬뿐만 제가 그 오온 발언도 했었는데 예. 구슬이 섬아래도 꿰매야 보배라고 예. 군산은 진짜 제가 항상 우리 집행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전라북도 더 나와서 이 서해안권에 예. 섬을 저렇게 쉽게 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잘만 살려도 관광객을 얼마든지 우리가 유인할 수 있는 잠깐만요, 있는데 의원님 이거 자꾸 예. 지금 이거 아파트 얘기하다가 예, 갑자기 섬- 선유도로 관광하지 마세요. 예, 그거 하시다가 갑자기 저한테 의원들 책임을 물어봐서 아니 그러니까 이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시라니까 지금 관광을 한다고 뭐 예. 관광하러 갔다가 여기 살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럼 대안 제시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아파트의 문제도 저희가 많은 그 얘기를 하죠.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 아니 근데 진짜 사실은 대책이 안 보여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인구를 늘리겠다고 하면 결국은 다른 도시에서 뺏어가는 거잖아.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예. 아니 여기서 아기를 안 낳는 이상 다른 도시에 뺏어오겠다는데 좀 이걸 다른 도시에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 근데 이제 제가 이것도 내로남불이지. 한 가지 한 번 더 차원을 들어가면은 지금 제가 작년에 그 청년들이랑 얘기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군산시에서도 그 지역에서 인구를 뺏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은 동에서 동으로 뺏어가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 조촌동이나 수성동에 있는 건물들이 기존에 나온동에 있는 건물보다 높이가 2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15층 아파트였다면 지금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보통 30층. 30층 이러니까 40층짜리도 있어. 흡수가 엄청 인구를 엄청 빨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니 아까 빈곤- 말씀하셨잖아 그 유목민처럼 예. 우리가 지금 근데 전 사실 높이 제한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시 차원에서. 안 그러면은 시가 한쪽으로 계속 인구만 몰리고 지금도 보면은 수성동, 조촌동 이쪽으로 완전 인구가 30% 이상 몰려 있거든요. 이건 진짜 심각한 지역 그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고. 저는 중앙로에 삽니다. 어디 살아요? 저 지곡동에 삽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청에도 네.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의원들은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남중이 이전해 가잖아요. 예. 네네네. 그렇죠. 예. 그 성일고가 또 상일고가 제서 예. 이전해 가잖아요. 예. 상일고도 이전해요? 저그 네. 얘기 또 처음 상일고도 들었네. 이전합니다. 이전합니다. 또 이전해? 예, 이전합니다. 그 좋은 자리 놔두고 왜 또 이동해? 조금 전에 우리 김수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원도심에 있는 것들이 지금 저 디오션 쪽으로나 그쪽이 더 인구가 있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전을 해 가요. 아니 왜 그러면 가요? 여기는 그나마 아이들이 통학을 하면서 왔던 아이들마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자꾸 이전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는 네. 이제 그냥 교육청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통학하는 학생들의 그 접근성이 좋게끔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이제 그 명분이 있어요. 네. 그 명분이 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중고등학생들은 임금 배치가 아니잖아요. 초등학교는 임금 배치. 그래서 그렇죠. 아파트 조성을 하게 되면 초등학교는 법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은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좀 그 통학이 가능한 통학을 나이니까. 가능하더라도 예, 그런 기존에 있는 나이니까. 원도심에 좀 놔두면 좋은데 예. 이것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북 교육청에서는 군산시에다가 뭐 1,000억을 넘게 투자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이들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그 예산이 아니라 이 건축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건축 비용. 그렇지. 근데 그런 사실 시멘트 그런 학교들을 비용이지. 옮기려면은 이게 아무리 교육청 사업이지만은 시민들의 좀 의견을 좀 폭넓게 들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이제 원도심화 됐던 이런 데들 나운동도 이제는 학교들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애들이 올 일 없겠죠. 그렇죠. 그럼 그런 장사가 없죠. 물론 이제 교육청에서는 거기를 아이들 뭐 놀이랜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얼마큼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이 북적북적 했던 동네가 이제 아이들 소리가 이제 아예 없어지는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런. 그래서 이제 아니 이거 진짜 심각한 그래서 문제예요 진짜. 지금 심각합니다. 진짜 이런 진짜. 것들을 좀 시민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시민들이 좀 소리를 좀 더
좀 이렇게 좀 강하게 좀 내줘야 되지 않겠냐. 아니 시민들은 소리 냅니다. 시민들은 그냥 근데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실은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뭔가 아닙니까?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제가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인들은 저희가 민주주의잖아요. 예. 민주주의 때문에 100%가 없어요. 예. 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100%는 옮기기를 없죠.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 반면에 옮기자는 의원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위기감을 의원님들은 알고 계신 겁니까? 이런 위기감을 저는 지금 인구에 오늘 대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겁이 나요 정말. 근데 의원님들이 이런 내용을 아시면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금이라도 좀 대책을 세우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저 의원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많은 얘기를 해요. 근데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에는 그 인구 예. 정책이 관련이 개로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저희가 인구 정책 관련돼서 좀 이제 신경을 느끼고 인구 정책 담당관을 만들었어요. 예. 네네. 전엔 6급이었는데 이제 5급으로 예. 바뀌었죠.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건 제가 여러 차례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건데 이제 공무원들의 한계가 뭐냐면은 순환보직이에요. 아 맞습니다. 순환보직 문제. 진짜 심각합니다. 순환보직 우리가 문제. 어떤 일이든 간에 예. 한 분야에서 최소 3, 4년, 4, 5년 해야 그렇죠. 전문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1년, 2년 만에 확 바꾸죠. 그렇죠. 1년 반 정도면 싹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 인구 정책을 갖다가 의원들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담당관이나 계장이나 아니면 주무관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해서 아 그런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 했어. 근데 가버려. 가버려. 아, 그 민원도 문제예요. 우리가 민원 늘어갔다가 우리가 가르쳐야 돼. 그리고 우리가 조직. 가르쳐야 돼. 맞아요. 그 진짜 군산시 심각한- 그 공무원들 조직 예. 다른데 익산이나 전주 같은 경우는요 미래산업전략과에서 지금 그 미래를 보고 전략들을 조직 개편을 다 했어요. 예. 이게. 예. 근데 군산시는 아직 거길 그렇게 못 가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조직 개편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조직 개편을 해야 된다. 예. 이거. 그리고 군산시가 지금 청렴도가 계속 하위 가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익산이나 전주는 감사 담당관을 외부 공모를 통해서 외부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했는데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누가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시에서 누가 안 받아줘요? 시장이 안 받아주니까 아, 모든 거지. 시의 아, 장관. 죄송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윤석열 정부 얘기해도 되나? 예, 하세요. 예. 최상병 특검 얘기해도 예. 안 받아주잖아. 아. 국회에서 아무리 해서 넘겨도 네네. 안 받아주니까 네. 안 되는 거잖아요. 저 근데 저 시청자분들 착각하지 우리 강 시장님을 윤석열이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 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결정권자가 예, 예, 예. 네, 이게 이건 저희 좋은 단체와는 법안이 됐든 연관 없는- 어떤 법안이 됐든 자막 좀 띄워주세요. 예. 그렇죠. 예. 그 국회에서나 아니면 의회에서 시의회에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제안을 하면은 예. 그것을 받아들여서 반영을 해주면 좋은데 예.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주라도 그걸 결정권자가 안 받아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맞는 말씀이시고 이게 보면 정치인과 특히 이제 공무원들이나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은 진짜 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계속 사실 대화만 하고 이러면 아무것도 변함이 없어.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좀 일을 신속하고 빨리빨리 지금 이 위급한 상황을 인지를 하고 일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저를 비롯해 다른 의원들도 지금 이게 오래됐어요. 이런 제안한 지가 법적으로 우리가 전문직으로 예. 임기대 공무원을 쓸 수가 있어요. 어. 아까 말한 것처럼 감사 담당관도 임기대 공무원 예, 쓸 수 있는 거죠. 예, 예. 전문가로 뽑아서. 예. 네네. 그러면은 자 우리 군산에 지금 심각한 것이 뭐냐? 그래서 인구다. 그럼 인구에 관련 것을 우리 시 공무원으로 수단보직으로 보내지 말고 그 관을 뽑아야죠. 5급 되거든. 5급 못 보면 그냥 6급으로라도 뽑아야지.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관광이 중요하다. 아니면은 뭐 주거 관련 주택 그 관련된 그런 중요하다면 전문가를 뽑아야죠. 저도 진심 거기에 동의합니다. 네. 근데 진짜, 군산시에서는 예, 필요하죠. 그렇게 안 해요. 않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 군산시의 사무관이 5급이 한 70이면 80명 좀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임기대 공무원으로 가서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 담당관, 뭐 인구정책관, 뭐 관광, 뭐 이런 전문가를 뽑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안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승리를 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의원님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셨는데 이런 거를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조례 같은 걸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까? 아니 이미 법적으로 쓰게 돼 있다니까. 결정권자 결정만 하면 된다니까. 아니, 근데 그거를 결정 결정- 써요. 그 조례로 쓰는 게 아니야. 그냥 쓰는 거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안 하니까 네. 그거를 좀 강제성을 띄워서 하게끔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결정권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아니 조례로 제정하는데 의원들이
조례를 아니 해도 조례라는 게 법이니까 어. 법이니까 이건 강제성을 띠게 되는 거죠. 자 조례를 하려면은 예. 집행부 의견을 드려야 돼요. 예. 우리 마음대로 않고. 예. 그럼 집행부에서 이제 뭐 불가하듯이 나오겠죠. 예. 자 그럼 이제 의회에서는 어쨌든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투표를 해서 그걸 갖다가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아니 그래도 노력은 해보셔야죠. 아니 그렇게 되면 이제 갈등만 생기는 거라니까 이게. 그래서 최대한의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얘기하고 또 일단은 그 우리 그 뭐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그런 것들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같이 소리를 내서 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그게 좀 안 되는 부분들이 군산시가 좀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 몇 년 전부터 계속 제안을 했는데 아직 그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사실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네요. 알겠어. 지금 벌써 시간이 지금 다 됐어. 이제 그만해야 돼. 벌써 56분이야. 벌써 다 됐나요? 제가 사실은 다른 분들 모셨을 때보다 솔직히 서 의원님 아. 얘기하는 게 전 제일 재밌어. 일단 말이 좀 통해요. 네, 맞습니다. 예, 말이 좀 통하고 이게 좀 내용이 이게 티티카카가 돼. 그렇잖아요. 네. 예. 아, 근데 오늘은 좀 고구마를 굉장히 많이 먹은 것 같은. 아 진짜 저 답답해. 얘기하면서도 지금. 너무 답답하고 아니 좀 뭔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 좀 뭔가 희망적인 것들이 보여야지 얘기할 맛도 나는데 네. 사실은 희망적인 게 하나도 안 보여. 그니까요. 사실 이제 군산에 사는 청년으로서 그리고 이제 애기 아빠로서 보면은 그냥 암울해요. 암울합니다. 군산시 자체가 너무 암울해요. 그러니까 진짜 암울합니다. 배려도 이거. 없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그리고 되나, 좀 진짜. 여기 정치하신 분 계시지만 제가 볼 땐 너무 무책임하다. 아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자꾸 저기 정치인들 욕하는 거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소연할 때가 그렇죠. 의원님들밖에 없어. 저도 이제 네. 의원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선출직들이 시의원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럼 누구요? 근데 누가 이상하게 시의원들한테는 그런 하소연을 많이 당연히 하소연 받아야죠. 그만 또 받는 가까우니까. 것도 두렵잖아요. 그건 아이, 당연히 받아야 돼. 가까우니까. 뭐 비판이 됐든, 아이, 그럼. 때로는 잘했으면 격려가 됐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다 알아요. 시의원들보다 시장이 더 힘이 막강하고 권한이 있다는 걸 알아. 근데 시장한테 하는 사람들은 없더라고. 실제적으로 힘든 사람.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야 시민들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시민들이 저한테 막 진짜 돌을 던질 수도 있는데 시민들이 너무 시민사회단체나 시민들이 너무 비겁한 거 아니야? 왜? 보면 알거든. 누가 힘이 센 사람인지를. 근데 우리도 보통 보면은 힘 있는 사람한테는 가서 쉽게 해서 쓴소리 못하고 힘 없는 사람들만 너 왜 자꾸 그러냐고 뭐라고 하는 지금 저희 우리 지금 김현 씨가 우리 시민들 욕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를 돌을 던질 수 있는데 아니, 제 현실인- 느낌이, 이게 현실인 제 거죠. 느낌이 네. 우리는 다 알아. 이걸 뭐 군산에 좀 시민들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군산이 뭐가 문제인지. 근데 동네에서 아는 시의원들 선후배도 있고 하니까 야 시의원이 대체 뭐 하는 거야? 시의원이 그렇게 하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이런 얘기는 해.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근데- 가깝고. 아니 그러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결정권자는 시장한테는 누구 하나 그 얘기를 제대로 가서 입바른 소리를 못 해요. 아니 안 만나주면 시민사회단체는 보도자료도 내야죠. 아니 근데 그 앞에서 피켓 시위도 하고 합니다. 뭘 안 해요. 그 시민 그 사회단체들도 하잖아요. 요즘 이거 테라스 건 가지고도 했지 않습니까? 아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답답한데 예. 제가 오선이라고 있잖아요. 예. 문동시장 3번 12년 지금 현재 시장 6년 네네. 동안에 보면요 거꾸로 문동시 시장이 지금처럼 했으면은 과연 시민사회단체가 피켓 시위라든지 기자회견이라든지 보도자료든 이 정도만 냈을까? 내가 한번 역으로 묻고 싶어. 더 심하게 했을 더 것이다. 심하게 했죠. 아. 더 심하게 했죠. 이 얘기 헐레도 되나 모르는가 그 누구지? 예. 아, 네네네. 예. 예? 아니 그 네, 맞습니다. 저기 그냥 실명하셔도 됩니다. 네, 아니, 편하게. 정치인들은 네. 하셔도 돼요. 예, 저희 달글학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입니다. 천하람인가 그 국회의원인데 네. 그 의원이 나와가지고 유튜브에서 한 걸 봤어요. 예.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예. 근데 그 사람 아주 간단하게 다 보더라고. 문재인 대통령 분 김정숙 여사가 예. 그랬다면은 어떻게 했을 거냐. 아 난리 났죠. 그죠. 그리고 그 목사란 분이 네. 몰카를 값 찍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뭐 그 뭐지? 최재형 목사요. 사유지 침입이나 주거 침입이 어찌냐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네. 네네. 근데 한동훈 검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했을 거냐. 어쨌든 간에 걸렸으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했을 거다.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된다. 역지사지로. 그건 뭐 어려운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군산에 우리가 많은 정치인들을 겪어봤잖아요. 예.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똑같이 비판하고 격려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렇지 못했어. 그래 놓고서 나 계속 힘없는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했냐 뭐 했냐 하니 답답한 거예요, 이게. 시원이 또 예. 힘없지는 않죠. 아니 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측에서 힘이 센 사람은 소수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하나잖아요. 예. 국회의원들이 힘이 없으니까 300명 되는 거예요. 장관들보다 더 힘이 없는 거예요. 장관들도 수가 적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 단순히 계산하면.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원님의 의견은 개인 의견이고요. 그 강 시장님하고 한동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를 좀 하고요. 오늘 마지막 하시고 싶으신 말. 예. 네. 하여간 저 여기 뭐 두 번째 나와서 좀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아니, 재밌었습니다. 어쨌든 네. 뭐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만큼 우리 그 정치인들은 더 긴장하고 더 올바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사실 정치 얘기 들으면은 뭐 짜증도 나오고 뭐 답답함도 있고 뭐 때로는 막 화도 나고 그러는데 그래도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은 저 우리 군산시가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혹시 제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 그 제안하실 일 있으면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은 제가 그 제안 잘 받아서 군산시 발전하는데 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데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격려의 박수 좀. 아우. 아유. 아니, 제가 진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 솔직히 23명 시원들 중에 제가 한 두세 분 좋아하거든요. 그분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예. 저는 사실 서동환 의원님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가 서동환 의원님을 검색을 하면은 보통 시의원 한 분만 계세요. 모든 그런 나서서 하시는 일들. 근데 다른 의원님들 사시면 막 우르르 막 사진 찍고 그나마 아니, 좀 진짜로. 약자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아니, 좀 항상 이런 하면서. 이슈에 이제 나서주시는. 예, 그렇죠. 다른 의원님들은. 아니, 네, 저 솔직히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다른 의원님도 진짜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좀 하고 싶어요. 할 겁니다. 예, 예. 그게 좀 아쉬워요. 예. 진짜 그게 많이 안타깝고 그게 알겠습니다. 현실이라는 거. 마무리 발언 짧게. 네, 아우 많이 답답하지만 그래도 이런 갈등들 속에서 발전이 있다라고 저는 믿고 다음에도 또 더 많은 갈등으로 아니, 군산은 역전의 명소 아닙니까? 우리 군산 저력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 뭐 의원님들도 노력해 주시고 우리 뭐 시민들도 거기에 동참하여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방송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하여튼 오늘 시간 늦었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엔지니어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